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전마을 환경피해 민사소송이 현마을 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들의 제기로 열렸습니다. 이번 소송 주체는 장전마을에서 살다가 이주한 주민 12명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마을 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들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 공사 차량 진입로 공사에 제강 슬래그를 쓰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오늘 시행 주체인 군산 육상태양광과 민원을 제기한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 논란이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국산으로 소급한 업체가 군산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필수품인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1000여 대 11억 원어치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전주지법 309호 법정조정실에서 장전마을 피해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며 12명의 주민이 별도로 추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전주지법 309호 법정 15일 장전마을 피해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대 측이 민변과 함께 민사소송에 참여한 피해 주민 175명 외에 지난달 12명의 주민들이 이산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변호인도 별도로 선임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12명은 장전마을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주민 등입니다. 이산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기존 피해 주민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소송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절차가 좀 복잡하고 또 가야 할 길이 좀 험난하고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첫 변론에서 관심이 집중된 것은 소송의 병합 여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병합이 어려워진다면 추가 소송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우선 이산시는 기존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대상으로 민사조정 찬성률이 85%에 이른 만큼 반대 입장인 24명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소송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에 나서지 않은 또 다른 피해 주민들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 보상에 대한 그런 그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집단 암발병 피해를 놓고 민사소송에 나선 장전마을 주민들. 시간이 흘러 별도의 추가 소송이 나오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제3일반 산업단지가 100% 분양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3산단은 57개 기업이 가동되면서 1,92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협약을 맺은 33개 기업은 오는 2025년까지 입주하게 됩니다. 3산단은 지난 2009년 착공해 2014년 7월에 준공이 됐으며 초기에는 분양률 40%대로 저조했지만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거쳐 입주업종 다양화가 가능해지면서 분양에 활기를 띄웠습니다. 익산에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국가 핵심 연구센터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앞으로 70억 원을 투입해 국가 재난형 전염병 연구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염병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킨 조남석 익산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18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의원은 식품 클러스터 직원에게 욕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해 막말 파문이 일자 사용이 불가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영 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고군산 일대 농지를 사들이고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계야도와 무녀도, 비안도, 선유도 등 12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대학 입시 실기 고사장을 미리 둘러보도록 도와준 익산 A대학 교수가 직위 해제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체육교육학과 교수인 A씨는 지난해 12월 수험생이었던 지인의 아들이 사전에 실기 고사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대학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대학 측은 체육관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를 도운 A 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 공사 차량 진입로 공사에 제강 슬래그가 쓰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오늘 시행 주체인 군산 육상태양광과 민원을 제기한 환경단체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제강 슬래그의 사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철강업체에서 철을 만들고 나온 부산물을 쌓아놓은 야적장입니다. 이 부산물은 새만금 육상태양광을 잇는 도로의 보조 기층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행 주체는 당초 설계 때 순환굴재로 쓰기로 했지만 수급이 어려워 제강 슬래그로 바꿔 사용하는 상황. 그런데 한 환경운동가가 제강 슬래그는 유해 중금속 함량이 높고 침출수로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낙이학 도의원과 전북도가 나서 슬래그의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시료 채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시행주체 등이 참여하고 성분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맡았습니다. 연구원은 철 광재의 폐기물 기준에 따라 용출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철강업체의 야적장과 육상태양광 2구역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3구역 도로 옆 수료에서는 하얀 침출수에 쌓여있는 흙을 떠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낙이학 도의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새만금의 제강 슬래그의 사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층대로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유해성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뭐 우리 여기 아니고라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 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주체와 민원을 제기한 환경단체 또한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했을 때 법적 기준, 이거는 용출 검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마무리를 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니 성분 분석은 서로 합의하에 다시 할 수 있으면 정해서 그 법안대로 다시 성분 검사를 공동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단체가 성분검사까지 진행해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혀 조만간 추가 검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출 시험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성분 검사를 함량 기준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와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도 수긍하는 문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래그의 용출 검사는 2주일쯤 걸릴 것으로 보이며 토양 오염도 조사는 40일쯤 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군산의 4개 기업이 도내 도둠, 도약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둠 기업으로 영인바이오와 위스를, 도약 기업은 GSM과 도원산업기계를 선정했습니다. 영인바이오는 절임식품과 펫푸드가 주요 품목이며 위스는 이동식 폐기물 자동 수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GSM은 악취 저감 시스템을, 도원산업기계는 굴삭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도는 이들 기업에 대해 3년 동안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올해 말까지 새만금의 방제숲을 조성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3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배후 지역 3km 구간에 방제숲을 만드는 에코숲 벨트 사업을 진행합니다. 방제숲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70% 감소시켜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만금청은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풍황 자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군산시에 따르면 말도와 방축도, 어청도 등에 고정식과 부유식 풍향 계측기를 설치하고 풍향과 풍력 등 기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풍황 자원 조사는 앞으로 1년 동안 각 지점의 풍황을 집중 분석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군산시가 호수공원 아이파크 청약이 끝나면서 분양권 불법 거래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호수공원 아이파크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 공급을 제외한 443가구 모집에 24,713명이 몰려 55.7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경찰과 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와 함께 불법 거래 행위를 단속합니다. 시는 단속 기간에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익산 평화육교의 임시 개통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익산시는 평화육교 공정률이 95%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왕복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임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개통은 다음 달 중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평화육교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가설이 필요해지면서 지난 2017년 착공된 이후 4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국산으로 소개한 A업체가 군산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생활 방역 필수품인 이 열화상 카메라의 원산지가 불법으로 표기되고 또 시중에 유통된 건데요.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평균 1000여 건의 물량이 수입되는 군산세관. 이곳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24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분해된 상태로 수입해 조립한 뒤 인터넷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A업체가 적발됐습니다. A업체는 군산세관이 열화상 카메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9일과 10일 이틀간 이루어진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A업체는 네이버와 티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한국, 국내산 표시를 달고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국내 제조업체에도 피해를 줬습니다. 군산세관은 현장 방문 단속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 등 혐의로 모두 1,048대 약 1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고 열화상 카메라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를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가 미표기된 제품들은 모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도록 시정 조치했습니다. 간세청 자체가 피해 방역 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속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나 체온계 그런 방역 물품에 대해서 저희 간세청 자체에서 쭉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 열화상 카메라가 이게 뜨고 있는 물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단속 차관을 그냥 하게 된 거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화상 카메라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필수 방역 물품들도 추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4명입니다. 지역 발생 347명, 해외 유입 27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4만 8,647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늘어 1,992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익산 2명, 전주와 진안에서 1명씩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298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0입니다. 익산 지역 신규 확진자는 자가격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잇따라 멸종 위기종이 발견되면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빠진 흰발롱개와 금개구리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설명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9월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수라갯벌 일대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은 수달과 큰 고니, 황새 등 모두 29종입니다. 하림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어제까지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하림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쌍방울 그룹만 참여했습니다. 하림의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는 2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들인 LH 전북본부 직원이 압수수색 한 달 만에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내부 정보를 통해 완주 삼봉지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토지 매입 당시 택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앞서 구속된 직원 B씨와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내에서 3개월 만에 강도와 폭력 등으로 1,000명이 넘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단속한 결과 1,494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중 48명은 구속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절도가 71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찰은 피해푼 913건, 시가 4억 5,300만 원 상당을 회수했습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새끼 쭈꾸미 35만 마리를 도내 서해안에 방류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방류하는 쭈꾸미는 수산기술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크기 1cm 안팎으로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각 10만 마리, 군산 연안에 15만 마리입니다. 서해 특산종인 쭈꾸미는 고소득 수산자원이지만 서식 환경의 변화와 남획 등으로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쭈꾸미 산란기인 5월 중순부터 8월까지 금어기로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가 익산의 문화와 전통을 즐길 수 있는 시티 투어를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11월까지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등을 탐방하는 별별 여행 시티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어버스는 신청자가 5인 이상 모이면 운영되며 투어 신청은 익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군산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창업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 상권활성화재단은 군산의 역사가 녹아있는 빈 점포나 가옥을 거점 공간으로 선정한 뒤 원형에 맞게 리모델링해 창업 희망자에게 5년 동안 무상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빈 점포를 활용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단은 안전진단과 기초조사를 통해 7곳을 거점 공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무슨 일이야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는 청년단체 품격사회협동조합이 창인동 청담요양원 2층에 회의실과 프린트실, 싱크대 등을 마련해 1인 창업과 스터디, 사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는 이용 시간별로 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와 전북농협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익산시와 전북농협은 오늘 희망자를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양파 농가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정원율 시장과 장기효 전북농협 영업본부장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해 양파 수확과 비닐 제거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시립무용단과 시립풍물단이 오는 17일 예술의 전당에서 농악과 사물놀이 등이 어우러진 합동 정기 공연 넥스트 모션을 개최합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독일 국립음대 출신 실내악팀 트리오 콘스피리토의 연주를 선보이는 하우스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내일부터 티켓 링크에서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군산 신풍동이 수집 저장 강박증으로 민원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가구를 방문해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0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